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늘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원래 저 사람은 연락을 잘 안 하는 성격이겠지, 바쁘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 마음 한쪽에 묘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항상 시작은 나일까? 왜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렇게 느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서운함이 생기는 것도,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요. 특히 연락이라는 건 사소해 보이지만 관심과 의지, 그리고 최소한의 배려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만 보면 자꾸 방향이 흐려집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나를 싫어한다고 말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관계가 한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행동을 합니다. 꼭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연락이 잦지 않아도 먼저 안부를 묻고 연결을 이어가려는 흔적은 남깁니다. 반대로 늘 받기만 하는 쪽은 그 흐름에 익숙해지고 굳이 먼저 움직일 이유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관계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의 내용이 아니라 연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게 됩니다. 대화를 나눴는지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먼저 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남기 시작하죠. 이 상태가 오래가면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필요합니다. 참아야 할 문제인지, 이해하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리해도 되는 신호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흔들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 하나가 주는 피로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끌어안고 가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상대를 바꾸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연락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이해이고 어디부터가 정리인지 그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꼭 이런 관계가 하나쯤 있습니다. 안부 인사는 늘 내가 먼저 하고, 약속도 내가 먼저 잡고, 연락이 뜸해지면 결국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관계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원래 저 사람은 연락을 잘 안 해라는 말로 스스로 납득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마음이 남습니다. 꼭 무시당한 건 아닌데 존중받는 느낌도 아닌 그 애매한 감정 말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말은 되게 비슷합니다. 아, 바빠서. 원래 연락 잘 안 하잖아. 이 대답을 몇 번 듣고 나면 더 묻기도 애매해집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걸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성격은 생각보다 큰 변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중요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서툴 수는 있어도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관계의 역할이 고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쪽은 계속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한쪽은 받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 구조가 굳어지면 상대는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관계는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이때부터 서운함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과가 됩니다. 이런 관계에는 공통된 신호가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하면 불편한 쪽은 항상 나뿐입니다. 상대는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직 큰 갈등은 아니지만 관계의 무게가 이미 한쪽으로 쏠렸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기대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편해진 관계에서 굳이 불편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한 상대는
지금의 방식이 충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의무가 아니라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필요성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이 관계가 상대에게는 이미 충분히 편한 상태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갈지 말지는 잠정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나를 얼마나 위에 두고 있는지 그 위치를 보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은 내가 먼저 하지만 만나면 잘해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굴을 보면 웃고 밥도 같이 먹고 특별히 불편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연락을 안 하는 게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지 판단이 흐려집니다. 관계가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오래 이어집니다. 하지만 장면 하나만 떠올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갑자기 시간이 비었을 때 혹은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까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 지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락을 자주 안 해도 마음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결국 선택의 누적입니다. 바쁜 날에도 피곤한 날에도 그 관계를 위해 시간을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단순하게 나누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빠도 중요한 사람에게는 흔적을 남기는 사람, 그리고 여유가 있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후자의 유형은 관계를 받는 쪽에 익숙해져 있고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에게 더 의미 있다고 느끼는 곳에 먼저 씁니다. 연락이 줄어든다는 건 감정이 식었다기보다 신경 써야 할 대상 목록에서 뒤로 밀렸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악의도 무관심도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분명한 신호는 하나입니다. 내가 연락을 멈추면 관계도 그대로 멈춘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안부를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이미 한쪽의 노력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더 노력하면 바뀔까를 고민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붙잡는 게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긴장만 남기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게 먼저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패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게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락의 유무보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 오면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오늘은 먼저 연락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결국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스스로에게 변명을 붙이면서요. 내가 먼저 해도 뭐 어때? 이전 관계는 조금 더 기울어집니다. 슬프게게도 그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늘 기다리는 쪽입니다. 메시지 창을 열어두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알림 소리에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울리는 건 대부분 다른 알림입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작게 알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겠구나. 이 장면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조용히 무게를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 하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관계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동안 상대는 아무것도 바꿀 이유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방식이 문제없다고 학습합니다. 관계에서 경계는 말로 세우는 것이지 침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신호는 분명해집니다. 연락이 없던 시간에 대해 상대는
설명하지 않고 설명이 없어도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때 관계는 이미 기본값이 내가 먼저로 고정된 상태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이후에는 어떤 말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다림은 상대의 변화를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의 필요성을 지워버립니다. 관계는 불편함이 생길 때 조정됩니다. 불편함이 사라지면 조정도 멈춥니다. 이 구조가 오래가면 갈등의 원인은 더 이상 연락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나만 노력하느냐는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에 터집니다. 그때 상대는 갑작스럽다고 느끼고 나는 오래 참았다고 느낍니다. 갈등의 온도차가 커질수록 관계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관계를 유지한다고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 편안함은 상대에게만 쌓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 먼저입니다. 더 기다릴수록 얻는 것이 줄어든다면 멈추는 것도 충분히 성숙한 선택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만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젠간 달라질까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어디까지 소모시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 관계가 조금 불편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마음을 쓸 여유도 그만큼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관계가 하나둘 떠오릅니다. 연락을 하고 나서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예전엔 이런 걸 왜 참았지?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넘겼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연락 한 번에 에너지가 빠지고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예민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나이에 따라 성격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확장형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넓게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유지형 관계로 넘어갑니다. 이미 충분히 사람을 겪었고 이제는 관계의 수보다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에서 얻는 감정보다 관계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먼저 연락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는 그 자체로 지속적인 긴장을 요구합니다. 이 긴장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연락을 하기 전부터 망설여지고 연락을 하고 나서도 후회가 남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감정입니다. 관계가 나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관리해야 할 대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때 갈등이 생기면 더 복잡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건 참는 거야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은 불편함은 쌓이고 쌓인 감정은 언젠가 더 큰 거리로 터져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를 줄이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삶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남겨야 할지가 선명해집니다. 정리해도 괜찮은 관계의 공통된 특징을 더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곰곰이 떠올려보면 정리해야 할지 말지 늘 고민하게 만드는 관계에는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묘하게 지치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혼자 말이 없어집니다. 특별히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관계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애매합니다. 나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좋은 관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대상은 노골적으로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끊지도 않고 확실히 다가오지도 않는 관계가
오히려 마음을 더 소모시킵니다. 정리해도 괜찮은 관계에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멈추고 그 상태가 오래 이어져도 상대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연락이 없던 시간에 대한 설명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관계가 없어도 괜찮은 위치에 내가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의 상대는 대체로 한 가지 유형으로 모입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받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주면 편하게 받아들이지만 스스로 관계를 움직일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상대가 지치기 전까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한쪽은 왜 나만 노력하느냐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왜 갑자기 예민해졌느냐고 느낍니다. 문제는 이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관계의 역할이 고정된 뒤에는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학습이 끝난 상대는 굳이 변할 이유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한쪽만 더 소모되는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두고 사람은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평온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나를 가볍게 대하는 관계를 계속 붙잡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만 뒤로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를 놓는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겨야 할 관계를 분명히 가리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한 뒤에 찾아오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관계를 하나 정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후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조금만 더 참아볼 걸 그랬나? 같은 생각이 따라옵니다. 막상 연락을 끊었는데도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예전처럼 먼저 연락할까 말까를 잠시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실패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웃픈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늘 내가 먼저 연락하던 그 시간대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를 고민하느라 쓰던 에너지, 답장을 기다리며 괜히 마음을 쓰던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거기에 쓰고 있었다는 거요. 사람은 익숙한 패턴이 끊기면 불안을 느낍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처전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상대가 그리워서라기보다 익숙했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은 그 행동 자체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사라지면 마음이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드러납니다. 정말로 중요한 관계였다면 내가 물러났을 때 상대가 변화를 보입니다. 이유를 묻거나 먼저 안부를 전합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원래부터 내 움직임으로만 유지되던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이건 확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한 뒤에도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혹시 이제는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차분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는 바꿀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정리됩니다. 이 시기를 버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채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연락이 줄어든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급히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활동을 하나만 만들어 보십시오. 산책, 독서, 운동, 짧은 취미면 충분합니다. 비어있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바꿔주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오는 평온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스며듭니다. 어느 날 문득 휴대폰을 덜 확인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누군가의 반응에 덜 흔들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조금 되찾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관계를 남겨야 할까? 앞으로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을 종종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인연을 쉽게 버린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반대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내어주게 됩니다. 끝내야 할 때 끝내지 못한 관계는 오래 갈수록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연락을 끊어야겠다고 마음먹고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망설여집니다. 괜히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연락을 하고 관계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남는 건 안도감이 아니라 더 깊어진 피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데 꼭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건강한 방식은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내가 먼저 나서지 않는 선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경계는 설득이 아니라 태도로 전달됩니다. 사람은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불편함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서운함은 크게 느끼면서도 내가 쌓아온 피로는 과소평가합니다. 이 심리가 반복되면 관계의 중심은 점점 상대 쪽으로 이동합니다.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받으려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는 조정하려 하고 후자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두 유형이 만나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한쪽만 계속 기준을 낮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관계가 이미 한계를 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는 단순합니다. 연락을 줄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부담이었습니다. 관계가 나에게 안정이 아니라 긴장을 준다면 그건 더 이상 붙잡아야 할 인연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기 존중을 꼽았습니다. 타인을 잃지 않기 위해 나를 잃는 선택은 지혜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정리한 뒤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곁에 둘 것인가? 앞으로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심리학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관계가 많을수록 행복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경 써야 할 관계가 줄어들수록 안정감을 느낀다는 결과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동시에 여러 관계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수보다 관계가 요구하는 부담이 삶의 만족도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생깁니다. 연락해야 할 사람이 줄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더 편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넓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잘 지내는 방법이 아니라 남길 기준입니다. 기준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불편함을 느낄 때 말을 꺼낼 수 있는지, 함께한 뒤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이 세 가지만으로도 대부분의 관계는 걸러집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건 상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전엔 괜찮았잖아. 언젠간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유지하면 관계는 점점 왜곡됩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확장과 가능성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안정과 평온이 기준이 됩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이런 관계만 남겨도 삶은 충분합니다. 모두를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기준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 기준이 낮아질수록 관계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관계를 내려놓는 건 인연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줄였는데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 선택은 이미 충분히 옳았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성격이 특별해서도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관계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그 흐름이 오래 반복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기다릴수록 관계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지친 건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만큼 많은 관계를 책임감으로 버텨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참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끊기엔 미안하니까. 하지만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관계는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서운함을 참고 기대를 낮추고 나 자신을 설득해가며 유지해온 관계라면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함께한 뒤 마음이 편해지는가? 굳이 나 자신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가?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라면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은 선언이 아니라 선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였는데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인연은 많아서 빛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관계만 남았을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 조용히 이어지는 삶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사람의 본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지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의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서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